예, 깜깜이 투자주의보라고 저희가 해봤는데요. 제약바이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평가 논란이야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요즘에 좀 투자하실 때 주의하십사 싶어서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요즘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규모가 상당한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투자 주의 목소리가 많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제약바이오는 거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조 원이 넘는 종목들이 지금 벌써 23개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년 전에 13개, 77%가 증가했다고 나오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종목들도 그렇죠. 예. 지금 1조가 넘어가는 상황들. 그러니까 1조라는 수치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보통 이제 중견기업 이상, 사실 대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수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허들을 넘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놀라울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유럽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들 퍼가 20배 내외입니다. 보통 예. 이제 유명한 화이자라든지 머크라든지 이런 기업들, 로슈라든지 이런 기업들 17배, 평균 17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70배 이상, 한미약품도 90배 수준, 그리고 기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00배에 육박한다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전체적인 평균이 70배 이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이 가장 비싼 이유를 사실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 업종 특성상 이걸 PER로만 우리가 가치를 매기기는 약간 좀 그렇죠. 언제 한번 빵 터져가지고 실적이 늘어나는 것이 제약 바이오기는 하나. 그래도 좀 고평가 논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실체가 없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제약 바이오 사야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신화예요. 지금 거품, 아까 밸류에이션의 문제, 고평가돼 있다. PER 분석으로도 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럴까? 이게 전 경영학적인 계산을 무색해하는 심정적인 신화가 존재한다. 사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이 바뀌어야 한다. 산업 구조와 체질 자체가. 그러면서 3대 분야가 각광을 받았어요. 하나가 IT, 두 번째 바이오, 세 번째는 당시에는 지금은 좀 희미해졌지만 나노라는 게 있어요. 나노. 극소기술. 그러니까 초소형 로봇이 인체 혈액으로 들어가서 암도 치료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나노 기술이 지금 생활용품에는 많이 쓰이기 시작했지만 특별히 산업으로 자리 잡지 못했어요. 녹아 들어갔죠. IT는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벤처 기업도 옥석이 가려지면서 2000년대 초반에 거품 한번 꺼지고 자리를 잡았는데 하지만 기대치보다 조금 이제 미미해지고 있는 게 게임 산업 같은 쪽이에요. 그럼 바이오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데 바이오는 지금 게르게 상태예요. 버리기에는 가능성이 보이고 확 투자를 하자니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또 배팅 게임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를 보시면요. R&D 산업이고 더디 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올해 좀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켜보다 보면은 한 방에 이게 다 회수될 수 있지 않을까? 지켜본 시간을 우리가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유일하게 어찌 보면 심정적 안정성과 흥행성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군이 바이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잊을만 하면, 버릴만 하면 한 번씩 실적이 툭툭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버리기가 애매하고, 셀트리온 지금 코스피로 이동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시총의 40%가 바이오더군요. 거래대금률은 더 깜짝 놀랍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5.8배, 거의 6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천억이 안 되던 게 지금은 올해는 3조 900억 정도 대를 거래대금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건 무엇이겠느냐? 저는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경제는 생태계고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확증이 돼버리면 신뢰를 넘어서 신앙이 돼버리면 그래도 이 대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브레이크 잡기에는 쉽지가 않은 관성이 지금 붙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참 그런 심리적인 과열도 있을 테고 그리고 추억이 있잖아요. 추억이 있죠. 좋았었던 추억이 손맛을 봤던 추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기대감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고평가 논란이 나왔을 때 제가 증권사에서 오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좀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증권사에서 한번 스탑을 시켜주고 보고서를 통해서 조심하라.
매도 사인까지는 기대도 안 하는데 뭐 좀 이렇게 조심이라도 하라는 식의 리포트가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건 또 극히 적단 말이죠. 뭐 이건 어렵습니다, 사실. 뭐 네. 말씀하셨던 듯이 이제 그 매도 레포트 자체는 이제 제약 바이오를 떠나서 모든 산업에서 좀 매도 레포트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사실 저희 나라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좁죠. 산업도 적고 사람도 네. 적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손으로 꼽거든요. 애널리스트들 손으로 꼽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좁은 환경 속에서 사실 좀 얼굴 붉히면서 좀 매도 레포트 쓰기 어려운 예.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요. 근데 특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본질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좀 그 속성이 업데이트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전임상이나 임상 1상 A, 임상 1상도 이제 A, B로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네. A, B까지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 중간중간 경과 발표도 하고 좀 이렇게 되지만은 이후에 진행되는 이상 단계부터는 사실 좀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인체 실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수가 좀 다양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문가들도 좀 예측이 힘들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내부적으로도 그 제약 바이오를 개발하는 그 팀에서도 좀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힘들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예. 두 번째 부분 이제 그 다시 한번 이제 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안 나오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증권사 현재에서 현직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로 이 신약 개발의 문제 자체가 메커니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뭐 생리학 문헌도 찾아보고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텔로미어라고 네. 뭐 젠백스라든지 그리고 코미팜이죠. 예. 텔로미어 기전 이게 노벨 생리학상 수상 기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기전들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만 그걸 겨우겨우 이해를 했습니다. 예.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대상으로 또 실험을 하게 되면서 또 변수가 발생을 하고 그 텔로미어 기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걸 또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바꾼다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또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좀 보고서는 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총 1조 원 이상 기업이면은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3개월마다 좀 커버리지가 나옵니다. 예. 좀 연속으로 좀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네. 요약본이라도 좀 나오기 마련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좀 제약 바이오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60에서 70% 가까운 수준에서 좀 보고서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당 기업들도 이런 어떤 중간중간에 경과 발표를 또 섣불리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죠. 섣불리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사실 투자하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예. 가짜 뉴스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걸러낸다. 네. 팩트 체크. 저는 바이오 업종이야말로 팩트 체크가 필요한 업종인 게 아. 호재는 조그만 호재도 금방 터트려요. 예. 그럼 주가 반영이 되죠. 그런데 그게 뭐 1상, 2상, 3상인데 1상, 2상 잘 통과해서 잘 될 것 같다. 3상에서 탈락하면 시장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마지막 단계를 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R&D라는 게 영업 비밀이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다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업 기밀임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쥐고 있다가 예. 어찌 보면 주가가 피크를 넘어간 다음에 그걸 슬쩍 터트리는 경우들. 기술 타이밍 수출 조작 계약 때문에 같은 경우에도. 무리를 일으킨 적이 바이오에 많습니다. 예. 의외로. 공공연히 많아요. 이걸 보면은 그것을 금융권에서 해주셔도 좋고 어디선가는 모니터링을 해서 실시간으로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이 주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던지 아니면 그걸 묶음 방식으로 하던지 누군가 이게 공인기관이 체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업체의 어떤 양심적 자율에 맡겨버리는데 이것 때문에 좋은 소식은 빨리 터트리고 나쁜 소식은 쥐고 있다 늦게 터트리는 시간차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 예. 이 부분은 좀 당국에서 주안점을 두어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 아이디어들도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증권사의 현실적인 한계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업종의 특성도 10분 받아들였다고 봤을 때 그래도 고열 논란이더라도 내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나마 좀 다행인 건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두세 달에 좀 시장 전체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사실 좀 종목별로 좀 널뛰기 장세가 좀 연결됐었는데 또 저희가 반대로 또 장기 투자라고 봤을 때는 저 작년부터 이어진 제약바이오 사이클 연속적으로 봤을 때 사실 수익 나신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당장 뭐 저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제약으로 좀 상당히 수익을 거뒀었고 그리고 또 저희 지점에서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뭐 HLB나 네이처셀 같은 뭐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사실 수익률 자체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한정해서 수익을 봤을 때는 좀 많은 수익이 좀 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이어진 사이클에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편승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편승하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장기적으로 계속 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일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그나마 사이클이 좀 상승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손실보다도 사실 수익 보신 분들이 더 많지만은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을 좀 지켜보자면은 사실 수익률 자체는 나쁠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그리고 네이처셀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게 또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를 떠나서 좀 안 좋은 거죠. 정말 본질적으로 좀 안 좋은 좀 사실들이 좀 발생을 했죠.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뭐 그때까지 그 R&D 비용을 갖다가 다 그 자산으로 잡은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뭐 이런 행태들이 계속해서 좀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부터는 분명히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최홍일 평론가께서 좀 이런 제약바이오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네네. 대해서 여전히 좀 투자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유의사항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업종은 베팅 게임 하시면 큰일 나는 데예요. 여기는 잘못 한번 투자가 들어가면 정말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에는 휴지입니다. 결국은 그런 거 이 위험성이 지금 있는 게 많고 지뢰밭이라고 생각을 하시되 아까 중요한 말씀을 우리 이 연구원님 해주셨는데 예. 중장기 투자에 정석으로 투자하면요. 재미 볼 수 있는 게 또 바이오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이 분명히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흥행을 노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런데 흥행을 노리지 않고 가다 보면 흥행이 되는 타이밍이 또 와요. 예. 건실한 기업들은. 예를 들면 A라는 이 어떤 신약 개발에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그게 안 났어요. 주식 보유하고 있으면 B라는 또 다른 생각지도 않은 호재가 걸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에 올인하지 않아요. 대신 바이오 업종이 아닌데 최근에 인수를 하든가 업체를 네. 혹은 이 사업부를 신설하는 것은 많이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안정적이고 전통 있는 바이오 산업 중에서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은 권장하되 예. 나머지 베팅 게임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토크 시간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현재 상황과 유의사항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 그리고 NH투자증권의 이현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새로운 뉴스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